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차기 저지3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저지3 윤여태 시의원이 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시의원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시의원 재선에 성공하면 시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저지시티 윤여태 의원이 시장 선거 출마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그 시장을 출마하기 위한 정치 자금 모금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2017년에 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다시 시의원에 재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수요일 시장 출마 포기를 결심했다며 오늘 공식적으로 시장 출마 포기를 발표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초 현 시장이 주지사 도전 의사를 밝혀 시장직 출마를 목표로 했으나 현 시장이 다시 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장이 선거 자금 확보 등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어 승리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윤 의원은 올 11월 시의원 재선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로 저지시 시의원의 재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지시 한인 부시장으로 9년,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봉사한 지 4년째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카의 정치인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소년간 미국 사회를 좌우할 2010년 지방선거에 다시 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윤 의원은 시의원 재선에 성공하면 시의회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장이 되면 연방의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차기 시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 의원 측은 그동안 모아진 후원금 14만 8천 달러를 바탕으로 시의원 선거에 필요한 모금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오는 6월 15일부터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오늘 재미 대한체육회와 뉴욕 뉴저지 체육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체전 현황을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참여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19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오는 6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텍사스 댈러스에서 개최됩니다. 재미 대한체육회 안경호 회장은 오는 날 플러싱에서 뉴욕과 뉴저지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경기 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 준비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전미체전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총 19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4,750명, 자원봉사자와 경기 심판까지 총 5,3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그 제19회 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그 동포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상당히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아서부터 해가지고 시니어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18개 종목에 20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축구, 탁구, 볼링, 씨름 등에서 대규모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 위원 합해서 200명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워싱턴 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우승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는 8개 종목에 18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이번에는 그 경기가 좀 없어서 그런지 한 180여 명 파견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9회 미주 한인체육대회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댈러스에서 열리며 개막식 행사는 6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앤드류 박 변호사가 어르신 단체인 한미충효회를 찾아 효자 효부상 시상식과 경로 대잔치에 써달라며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미충효회를 찾은 앤드류 박 변호사는 효자 효부상 및 경로 대잔치에 써달라며 후원금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 기금을 전달한 앤드류 박 변호사는 행사에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인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이 행사가 그래도
이렇게 효도와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분들을 존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알다시피 뭐 부모 효도가 대해서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좋은 문화도 있지만 또 동양에 또 좋은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 한인 사회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나가면 좋겠네요. 후원금을 전달받은 한미충효회 임형빈 회장은 매년 잊지 않고 후원해준 박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마다 우리 앤드류 박 변호사께서 이렇게 금액을 갖다 이렇게 희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행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또 5,000불을 갖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주 행사에 크게 아주 기념에 쓰게 되는 걸 감사합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하는 한미충효회 효자 효부상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대동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19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오는 25일부터 30일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투표소에서 교부될 재외 투표 용지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많은 15명의 대선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명의 대선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 용지를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1번으로,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3번 국민의당 안철수에 이어 4번 바른정당 유승민, 그리고 5번 정의당 심상정 등 15명의 후보의 이름이 기호 순서대로 세로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번은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많은 15명이 후보 등록을 해 투표 용지 길이만 28.5cm에 달합니다.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는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 용구를 이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 옆 기표란에 기표를 한 뒤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제외 투표소는 모두 3곳, 퀸즈 플러싱 뉴욕 총영사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뉴저지 한인회관,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 투표소 등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제외 투표소는 25일부터 30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28일부터 30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투표 로또가 실시됩니다. 재외선거인과 사전 투표자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19대 대선 투표를 독려하려는 취지로 국민투표 로또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윤병준 씨 등 7명이 함께 만든 이 서비스는 재외국민 투표뿐 아니라 사전 투표자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유권자는 투표를 한 후 손바닥 등에 찍은 투표 도장과 이메일 주소가 함께 나온 인증샷을 촬영합니다. 이후 국민투표 로또 페이지에 접속해 카카오톡 본인 인증을 받고 인증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응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표 용지를 직접 촬영하면 안 되며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릴 경우 당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첨금은 후원금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당첨금으로 지급됩니다. 후원금이 많을수록 당첨금과 당첨 인원도 많아지는 방식입니다. 1등은 후원금의 50%, 최대 500만 원이며 2등 후원금의 20%, 최대 200만 원, 3등은 후원금의 10%,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등은 남은 후원금을 5만 원씩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대선 당일 오후 9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한편 Vote for Korea라는 이름의 국민투표 로또 서비스는 과거 JTBC 시사 예능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낸 아이디어에서 착안했습니다. 정부는 다카 수혜자들의 절차가 순조롭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방 절차에 회부됐거나 이미 추방된 수혜자가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단속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카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추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갱신 신청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700여 명의 다카 수혜자가 추방 절차 중이거나 추방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0일 USA 투데이가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무려 43명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가 추방됐습니다. 또 676명이 현재 추방 절차를 밟고 있으며 90명은 이민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는 74만 2천 명으로 추산되며 2년에 한 번 갱신할 수 있지만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또는 3번 이상의 경범죄, 갱 연루,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범죄자들은 다카 승인이 취소되고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무차별적 단속을 규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추방된 43명 중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이미 추방 절차에 회부됐던 다카 승인 취소자였다며 다카 프로그램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단지 절차에 따라 추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새로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한 채 좌절된 오바마 케어 대체를 위한 새 법안이 다음 주 재추진됩니다. 더 힐은 이번에는 프리덤 코커스와 중도 보수 모임인 튜스데이 그룹이 새 대체 법안을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새 법안 내용을 이번 주말까지 공화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온건파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폐지로 무보험자가 증가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새 법안은 지난 대체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프리덤 코커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화당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한 216석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도움 없이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체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경파와 온건파 전부를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백악관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전까지 오바마 케어 폐지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은 공기가 좋다는 인식인데요. 하지만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시 퀸즈와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존 농도가 오렌지로 표시될 경우 호흡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해로운 수준입니다. 전미 폐협회의 2017 대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기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25개의 도시에서 뉴욕시 퀸즈가 등급 F를 받았습니다. 퀸즈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오렌지 데이가 11일로 나타났습니다. 브롱스 역시 14일로 F등급을 받았으며 맨하탄은 8일 D등급,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는 22일 F등급, 락클랜드 카운티는 8일 D등급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반면 올바니는 오존주의보가 단 하루도 발령되지 않아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성적도 최악이었습니다. 주 전체 21개 카운티 중 총 22일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 허드슨 카운티는 오존주의보 발령일 21일, 캠든 카운티 18일, 오션 카운티 15일, 모리스 카운티 10일 등 모두 F등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깨끗한 대기 상태를 보인 도시는 워싱턴주 벨링햄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버지니아주의 블랙스버그, 크리스찬버그, 레드포드 지역, 3위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4위는 조지아주 브런스윅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렌지로 표시되는 오존 농도 수치는 호흡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오염 수준입니다. 전미폐협회는 노약자와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가진 시민들은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날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렌트 안정 아파트의 1년 계약 렌트가 동결돼 왔습니다. 그런데 뉴욕시 렌트 안정협회가 주택 관리 비용 상승을 이유로 최대 8%까지의 렌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일 렌트 안정협회는 공청회에서 올해 10월부터 렌트 인상률을 1년 계약 시 4%, 2년 계약 시 8%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렌트 안정협회의 조셉 스트라스버그 회장은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집주인이 감당하는 비용 부담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합당한 렌트 인상이 없이는 아파트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지난 2013년 1년 계약 시 4%, 2년 계약 시 7.75% 인상된 데 이어 가장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매년 렌트 인상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요 공약으로 렌트 동결을 내세우면서 지난 2년 동안 렌트 안정 아파트의 1년 계약 렌트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25일 예비 인상안을 마련해 1차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인상안은 6월 27일 확정됩니다. 한편 건물주 단체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재산세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수도 요금, 하수 처리 비용 부담도 매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입자들은 세입자 권익보다 건물주의 수익이 먼저냐며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부임 1주년을 맞은 이기철 LA 총영사가 재외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재 창출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기철 총영사는 오늘 LA 총영사관에서 부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총영사관 민원 서비스 강화와 서류 미비 한인들을 위한 가주 운전면허증 발급,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공관 차원의 대처 방안 등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앞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기철 총영사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관련해 한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방 이민 당국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한국 국민들이 이민국으로부터 체포된 경우 구제를 위한 모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사 면담권은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우리 국민 체포 시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법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기관은 총영사관밖에 없고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총영사관에는 반드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이기철 총영사는 애리조나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비롯해 미 교과서의 한국 역사 기술 추진, 참전용사 보훈 외교 확대 등 한인사회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란 등 이슬람권 국가를 방문하는 한인들의 미 입국 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비즈니스 상담차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인들이 LA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라크, 시리아 등을 방문한 국민은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관광, 상영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려는 한국 국민은 무비자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에서 사전에 ESTA를 통해 간단한 방문 신고만 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개정으로 무비자 프로그램 적용 대상 국민이라 하더라도 2011년 이후 이라크나 시리아 등을 방문했다면 반드시 사업비자인 B1과 여행비자인 B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B1이나 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슬람권 방문 국가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0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노던 블루바드 162와 163 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메트로 PCS에 19일 오후 12시 30분쯤 총기를 소지한 한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업주를 위협해 현금 $200를 빼앗은 남성은 밖에서 동정을 살피던 다른 남성 1명과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업소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올 봄까지 맨하탄 펜스테이션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8개 선로가 추가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선로 추가는 기존 중앙우체국 건물을 역사로 개조하는 펜 모니헨역 프로젝트 1단계 공사의 일환으로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USB와 랩탑 충전소, 실시간 기차 운행 알람 서비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펜스테이션 측은 또 중앙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엠트랙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역으로 재개발하는 2차 공사 계획도 최종 승인을 받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9일 약물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2억 1,3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약물 남용이 주 전역에 걸쳐 퍼져 있으며 마약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약물 남용에 취약한 업스테이트 뉴욕의 소도시들과 롱아일랜드 등에 집중 지원됩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매일 91명이 약물 남용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최근 공원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처벌 수위를 낮추는 공원 규정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원 진입 등의 위반 행위로 뉴요커들이 받는 소환장은 1년에 수천 건에 달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위반 소환장을 받을 경우 앞으로는 뉴욕시 행정재판심의국에서 케이스를 다루게 되고 위반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원국은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흐리겠지만 차차 개이겠습니다. 월요일 다시 흐려지면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도 계속 흐리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